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10만 명 동시 투약이 가능한 양의 마약과 권총, 실탄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미국 한인 마약 판매상 40대 장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마약과 총기 동시 밀수 사범이 처음으로 적발돼 마약 범죄의 위험도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수사 교육당국은 범정부 마약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박스 하나가 전부고 다른 데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옷장에 숨겨진 상자를 뜯어보니 진공 포장 필로폰이 나옵니다. 같은 집에선 마약뿐만 아니라 권총, 실탄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필로폰과 권총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 등으로 미국 LA에서 활동하던 마약 판매상 40대 장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들여온 필로폰은 3.2kg으로 1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인데 시가 8억 원에 달합니다. 강남 학원가 사건으로 마약이 일상에 침투했다는 불안감 속에 마약, 총기 동시 밀수 사범까지 처음 적발돼 마약 범죄 위험도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게 검찰 분석입니다. 지난해 마약 사범은 18,000명 수준으로 역대 최다였는데 올해 2월까지 2,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나 늘었습니다. 당국은 수사,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범정부 컨트롤타워,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본은 840명 규모로 수사 착수부터 재판, 범죄 수익 박탈까지 공조를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대응이 시급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은 물론 대량 밀수 출입, 인터넷 마약 유통 등이 중점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마약 밀수, 유통 사범에 형량이 높은 범죄단체 처벌법규를 적용하고 청소년 대상 사범에도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청소년 상대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울러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 처벌되도록 적극 의율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학원가 등에서 24시간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수험 생용, 집중력 향상 같은 문구로 위장한 마약 홍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3인조를 경찰에서 넘겨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보강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번 전담 수사팀은 전모를 규명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지시한 만큼 일련의 범행 과정과 유 씨 부부의 살인 교사 정황을 종합해 가상화폐 투자 손실과 범행이 연관됐는지 등 자세한 범행 배경과 동기의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9일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 3명을 면담하고 당일 곧바로 고강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전담수사팀은 지난 6일 전모를 규명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꾸려졌습니다. 특정 사건과 관련해 총장이 직접 지시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으로 구성됐는데 피의자들과 피해자가 얽힌 공갈 사건도 성남지청에서 넘겨받아 사전 조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재력가 유 씨, 황 씨 부부와 피해자 부부, 주범 이경우 사이에 가상화폐 투자로 빚어진 갈등이 사건의 배경이며 그에 따른 청부살인이라고 사실상 결론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초 이경우는 피해자와 함께 유 씨 부부에게 폭락 책임을 물으며 가상화폐까지 뺏었지만 이후 부부와 한편이 됐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여름 돈을 노린 납치 사례를 구상해 황대한과 유 씨 부부에게 제안했고 범행 자금 7천만 원을 받아 실행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자료와 사건 관련자들이 얽힌 민형사 사건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일련의 범행 과정과 유 씨 부부의 살인교사 정황을 종합해 가상화폐 투자 손실과 범행이 연관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피의자들이 범행 대가로 받았거나 약속받은 돈의 흐름도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수사팀이 앞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세밀한 범행 동기를 규명했던 만큼 이번 사건의 전모도 소상히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이들을 구속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입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한동안 꺾였던 기름값이 지난주를 기점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운전자들의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심각한 세수 감소 우려로 그간 기름값 억제에 효과를 내온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물가 부담 우려와 세수 축소 사이에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김장현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운전자들은 다시 부담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휘발유 가격이 또 오르고 있어가지고 좀 일하는 입장에서는 체감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10일 기준으로 리터당 1,624원으로 지난해 12월 28일 1,526원에서 100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경유값도 1,531원으로 지난 2일 1,517원에서 일주일째 오름세입니다. 경유는 가격이 싼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는 앞으로 인상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주요 산유국의 감산 방침과 중국의 고강도 방역 조치 중단에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2주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고 특히 지난주에는 가격 상승폭이 좀 가파르게 올라간 상황이어가지고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에는 국내 기름값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세수 감소 우려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37%씩 깎은 덕에 한때 2,100원이 넘던 기름값이 다소 진정됐지만 이로 인해 줄어든 세수가 5조 원이 넘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은 올해 들어 휘발유만 25%로 줄었는데 이것도 이달 말이면 끝납니다. 국제 유가 상승 속의 유류세 인하 축소는 전체 물가를 자극할 소지가 큽니다. 하지만 물가와 세수 사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일요일인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천여 명을 조금 넘으며 여전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유행의 안정 추세를 이어가는 대신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가 기승입니다. 독감 환자가 최근 이례적인 반등 추세이고 급성 호흡기 감염증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개인 위생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독감의 경우는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차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요일 하루 전국에서 새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4,005명. 일주일 전보다 344명, 2주 전과 비교하면 195명 줄며 우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최근 전주 대비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27명으로 지난주 하루 평균치보다 적었고 사망자는 8명으로 나흘째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유행은 잦아드는 반면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가 기승입니다. 통상 독감은 유행이 11월 시작돼 이듬해 3월에 잦아들지만 최근 이례적인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는 2월 말 외래 환자 1000명당 11.6명에서 3월 말 14.5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콧물, 두통, 인후통 등 감기 증상을 보이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 환자도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3월 말 1,802명으로 3주 새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개학을 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또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거의 이제 그 경각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유행 규모는 오히려 작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독감의 경우는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지난 9일은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부활절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11살 소녀와 아버지가 숨지는 참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쟁 종식을 호소하면서 러시아를 직접 비난하는 대신 세계 곳곳에 전쟁과 유혈 사태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일요일 아침 간밤에 미사일 공격으로 잿더미가 된 한 가족의 집이 참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Маленькая умерла на скорой, а мать забрали, она тоже в таком состоянии, наверное, что. А отец, говорят, сгорел, Иван. 우크라이나 지역 당국은 러시아가 새벽 2시에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그중 한 발이 집을 직접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기독교 최대 축일이자 서구권 국가들의 최대 명절인 부활절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절 미사를 집전하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분쟁 종식을 호소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Aiuta l'amato popolo ucraino nel cammino verso la pace e diffondi la luce pasquale sul popolo russo.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교황은 러시아의 행위를 침략이나 잔악 행위로 언급하며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부활절 메시지에서는 러시아를 직접 비난하는 대신 세계 곳곳의 전쟁과 유혈 사태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부활절의 빛을 비추소서라는 메시지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교황이 러시아 국민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진실을 찾도록 촉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